자,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자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가 만드는 자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DBMS는 이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저장하는 용도예요. 둘은 뭐 서로 그 존재 목적이 달라요. 그죠? 별로 연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따로 쓰고 이거 따로 쓰다가 이제 얘 기능이 이제 탐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이 DBMS의 기술이 탐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 DBMS라는 건 기존 자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정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DBMS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DBMS의 종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거예요. 통칭 DBM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자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두 이기종 간의 이 소프트는 다른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이제 통신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서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두 소프트웨어가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럼 바로 통신 못 하잖아요. 얘는 얘를 감안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얘도 얘를 감안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 그래서 DBMS는 이제 자바만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 DBMS의 통신을 위해서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 간의 어떤 통신을 맞춰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이제 매개체잖아요. 이게 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드라이버라는 것도. 근데 보통은 이제 MySQL 보통 이 제조사에서 만들어요. 만들 때 되게 많잖아요. DBMS가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바로 얘를 사용하는 방법과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어차피 이 드라이버라는 건 얘네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랑 서로 다르게 만들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거 쓰다가 이걸로 고치려면은 일이 엄청 커지죠. 사용 방법이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따로 만들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진영이랑 이 DBMS 제조사 진영이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자바로 DBMS를 이용하려면은 MySQL이든 오라클이든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약속을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사용 방법을 완전 통일을 해버려요. 얘네 모두 얘든 자바를 이용해서 DBMS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자바는 그냥 약속된 어떤 사용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거든요. 이 드라이버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드라이버를 얘네 걸 받든 얘네 걸 받든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칭 우리가 JDBC라고 합니다. 자바로 DBMS를 다루는 것을 JDBC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DBC를 익히시면은 자바로 이제 어떤 DBMS든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MySQL을 다루게 될 거고, MySQL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았죠. 제가 이렇게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링크 올려놨으니까, 자, 오늘 초기화가 돼서 만약에 없으신 분은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접속 방법 한번 볼게요. 자, DBMS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비유를 해서 DBMS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자바 입장이 돼서 DBMS를 이용하는 고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드라이버는 뭐냐면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이에요. 이 DBMS 회사의 서비스 센터 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문의할 때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한테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요청을 할 때 드라이버한테 일단 뭘 전달을 해야 되냐면, 이 DBMS는 대전지사, 서울지사 이렇게 지사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지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게 지사를 선택하는 여러 개의 DBMS 정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접속 정보 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필요해요. 어떤 DBMS 회사에 접근할 것이냐.
자,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우리 컴퓨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내 컴퓨터, 그죠? 내 컴퓨터를 이게 로컬 호스트라고 보통 칭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주소, 이 DBMS 주소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DBMS 주소, 회사 주소가 되겠고요. 지사. 이 드라이버는 뭐예요? 이 드라이버가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원 서비스 센터도 회사가 그러니까 데이터 회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제품 회사도 LG가 있고 삼성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는 회사를 잘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 제품 사용하는데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을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MySQL 드라이버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도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 회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회사에, 그죠? 그래서 회원이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느낌으로 요 DBMS에 회원 인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정해진다? 적절한 DB 회사가 정해지고, 우린 그 DB 회사의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한 내용이 여기고요. 자, 그럼 이제 선택이 됐잖아요. 요청을 해요. 자, 우리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택한 DBMS한테 자, 데이터를 우리가 DB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요청한 쪽에다가 이제 담당자를 하나 보내요. 담당자, 전문가. 그래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저희도 뭔가 이렇게 하면은 기사님들 와가지고 막 일 처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전문 담당자가 하나 오는데 그걸 이제 커넥션이라는 걸 주거든요. 얘가 이제 DB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했었냐면, 자, 저희가 담당자 보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class.forName 드라이버. 자, 이건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자바식으로 하면은 이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아서 세팅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드라이버 클래스가 일을 하는 거니까. 드라이버 세팅하는 거고요. 여기 빨간 줄 뜨잖아요. 이게 이제 예외 처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메서드,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메서드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메서드에.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외 처리는 자바 시간에 자세히 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옵션, 그러니까 선택지가 나오죠. 제일 위에 Add Throws Declaration, 여기다 던지겠습니다. 이런 게 생기죠? 일단 이렇게 처리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우리가 이 드라이버를 마련을 했다면 여기 성공적으로 세팅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애가 있어서, 이런 게 갑자기 왜 이렇게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사용하기로 약속된 겁니다. 자, 그래서 get connection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 드라이버 매니저, 그러니까 얘가 이제 DBMS 회사에서 담당자 파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정보만 넘기면 해당 지사에 있는 담당자를 파견해 줍니다. 자, 해볼게요. 회사 주소 넘겨야 되고요. 내가 그 회사의 회원임을 여기 아니죠. 유저 패스. 보통 여러분들도 서비스센터 전화하면은 회원이니까 회원인지 아닌지 물어보잖아요. 뭐 고객님의 뭐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해서 인증을 하죠. 확인을 하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해서 여기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회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물리적인 컴퓨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로컬 호스트를 하면은 내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DBMS에 접근하겠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빨간 줄 뜨죠. 똑같이, 자, 일단 임포트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영어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빨간 줄 뜨는 건 똑같이 뭐 add throws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DBMS 회사 선택하고, 자, 담당자를 부여받는 거죠. 담당자를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커넥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이브 매니저가 get connection이라는 걸로 정보를 받으면 커넥션이라는 거를 반환을 해줘요. 이렇게. 커넥션은 뭐다?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빨간 줄 뜨면은 컨트롤 시프트 05 누르세요.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하는 객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담당자 맞죠? 얘는 치프예요. 치프.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을 할 때 이제 얘한테 먼저 부탁을 하면 얘가 적절한 걸로 수행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뭘 제일 많이 할 거냐면 SQL이라는 걸 통해서 주문서예요. SQL은 주문서, 데이터 주문서죠. 그래서 요걸 주문서를 딱 주면은 그 주문서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커넥션은 주문서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한테 줘야 되는데, 커넥션은 또 높으신 분이라서 직접 그런 하드랜 일 안 하고 쪼수 하나 데리고 다닙니다. 쪼수. 그래서 SQL 배달 쪼수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데리고 다녀요. 얘한테 이제 우리는 SQL을 전달하는 거예요. 얘한테. 자, 해보겠습니다. 커넥션이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면 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다? SQL 배달 쪼수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는 애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있죠? 되게 많은데 제일 위에 거 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 거. 요게 기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는 애가 나왔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요 SQL이 뭐냐면 주문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SQL 지리 언어를 통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게시물 정보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 요 SQL 언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데이터가 필요하면, 자바에서 요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제 요 지리 언어를 통해서 요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자열로. 그러니까 원하는 SQL 언어를 작성을 해서 prepare statement라는 애한테 넘기면, 자, 얘가 뭐합니까? DBMS에 전달한다 그랬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DBMS가 그러니까 주는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받아서 이제 리절트 셋이라는 상자에 담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커넥션한테 우리가 주문서를 넘기면, 자, 커넥션은 prepare statement라는 데 이걸 넘기거든요. 자, 그럼 prepare statement라는 객체가 나옵니다. 또. prepared 변수명은 이렇게 pstmt라고 할게요. 빨간 줄 뜨면은 컨트롤 시프트 0으로 인풋 해주시고. 자, 그럼 부사수 나왔죠 지금? 배달러. 얘한테 시키면 돼요. 너 이 주문서 갖고 DBMS 갔다 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 주문서도 지금 넘겼죠? 자, 해서 prepare statement를 통해서 SQL 전달. 전달까지는 아니고 SQL 일단 세팅이죠. prepare statement한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주문서를 준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얘한테 이제 뭐 부탁하면 돼요? 갔다 와 하면 되죠. 자, pstmt 자, 갔다 와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셀렉트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업데이트 하면 set 데이트를 AA로 바꿀게요. 하고 ID, 자, 1번 ID 1번 게시물의 제목을 AA로 바꾸는 거죠. 자, 실행하면 뭐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 같은 거 없죠. 그냥 이 실행이 됐다 안 됐다, 성공했다 안 됐다, 그것만 있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데이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셀렉트바, 그런 게 필요 없는 요 업데이트. 자, 요거에 의해서 그 실행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켜야 되는, 얘한테 시켜야 되는 명령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조회 결과 있는 경우, 조회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pstmt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execute query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구분을 해서 쓰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조회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리절트 셋이라는 상자에 담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리절트 셋 상자를 줍니다, 우리한테. 이걸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렉트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싶으시면 무조건 뭐 써야 된다? execute query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값을 변경하고 싶다?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저희 지금 셀렉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쓰시면 돼요. execute query. 자, 그래서 우리가 prepare statement라는 애한테 너 DBMS 갔다 와, 요 SQL 주문서 줄 테니까 요대로 해서 갖고 와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 리절트 셋이라는 곳에 담아갖고 가져와요, 진짜로. 그래서 뭘 준다? 리절트 셋을 줍니다.
빨간 줄 뜨면 컨트롤 시프트 0. 자, 그래서 요 RS 있죠? 여기에 실제로 요 데이터들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자, 됐죠,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었고, 자, 그럼 이제 RS 리저트 셋 상자에 들어있는 거 이제 꺼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데이터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자, 리저트 셋의 내부를 보시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그 우리가 조회한 결과처럼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RS 하고 이제 얘가 가상의 어떤 포인터가 있거든요. 얘가 처음에는 아무데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야겠다. 자, 여기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넥스트라는 이렇게 함수 있어요. 메서드가 리절트 셋이라는 곳에 넥스트 버튼이 있어가지고 띡 누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고,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해요. 자, 요 넥스트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동합니다. 됐죠? 자, 근데 만약에 결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조회를 잘 못해가지고 결과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넥스트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얘는 뭐를 반환하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true고요.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없으면 false. 이렇게 나와요. 그쵸? 되셨죠?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자, 넥스트 하면은,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가 넥스트 하면 이제 쭉 해서 첫 번째 행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행. 자, 그럼 이제 가져오고 싶잖아요. 이거 값들. 그렇죠? 가져올게요. 자, 가져올 때는 .get 스트링과 get int. 일단 이렇게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컬럼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보다는 지금은 컬럼 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id, 타이틀, 바디, 닉네임, 히트. 그래서 실제로 리절트 셋에도 id, 뭐 타이틀, 바디, 또 뭐죠? 닉네임, 히트. 여기 넣는 거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죠. 이제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타이틀 가지고 싶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싶다. 자, 그럼 타이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 자, 그럼 우리가 get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쓰면 얘는 결과를 스트링으로 줍니다. 됐죠? 잘 나오나 볼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AAA, 그죠? AAA 나오겠죠? 출력해볼게요. 해서 F11로 실행. 자, 에러가 납니다. 자, 왜 나는 거냐면, 자, 드라이버를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쵸?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다 실행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한테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한테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주입을 해줄 겁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지금 존재를 모르고 있죠. 이 DB 테스트 프로젝트 있죠? 자, 여기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스 있습니다. 맨 밑에 프로젝트 설정 정보를 여러 개 설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바 빌드 패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 집어넣고 싶다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자바 빌드 패스 탭에서 라이브러리스 탭, 여기 다른 탭 말고요, 여기 라이브러리스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add external, 외부 자르라는 거는 그 클래스 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 자르 파일을 추가하겠다, 요거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받아놓은 게 요거, 혹시 요거 다운로드 그 파일이 지워지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받으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플랫폼 인디펜던트 하시고 요거 GIP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고 압축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 MySQL 커넥터 자바 요 자르 파일을 여기다 추가를 시켜주세요. 자, 여기 추가가 되셨으면은 어플라이 앤드 클로즈 하시고,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리퍼런시드 라이브러리스라고 있잖아요. 여기 생겨요. 우리가 지금 추가한 자르 파일. 그렇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쭉 열면 패키지가 엄청 많이 있죠. 이게 다 클래스들이에요. 클래스들. 그 중에서도 자, 요 익숙한 거 보이죠? com.mysql.cj.jdbc 여기 있습니다. com.mysql.cj.jdbc 여기 열어보시면 클래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드라이버 클래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선택한 드라이버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팅이 되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 다 누가 만들었다? MySQL에서 만든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추가를 해야만 요 드라이버 클래스 파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안되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설정 정보에 뭔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볼 테니까 좀 일찍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